안녕하세요. 서원정입니다. 어, 오랜만에 유튜브를 지금 촬영을 하는데, 이제는 좀 정기적으로 계속 유튜브에 이제 경매 물건들을 올려서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사건보다는 매각이 최근에 된 사건들 중에서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사건들, 왜 낙찰이 되었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러한 분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은 1003%의 낙찰이 됐다가 잔금을 미납하고 다시 533% 정도의 낙찰이 됐고 다시 또 미납한 이후에 200%가 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397 사건이고요. 도로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도로 465평이 경매에 나왔는데 감정 금액은 2,200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1회차에 3월 14일 날 2억 2천에 낙찰이 됐었고, 잔금 미납한 이후에 다시 또 1억 2,100만 원, 544%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미납이 되고, 이번에 6,650, 299%에 낙찰이 됐어요. 자, 왜 이렇게 미납이 되면서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을 보니까 강제 경매가 들어온 게 두 건인데 6억 6,900하고 8억 7,500. 토지에 대한 감정 그 가치에 비해서는 지금 청구 금액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주의사항에 신청 채권자 수원산업으로부터 4,500만 원의 매수 신고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수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보통 그 무잉여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잉여라는 것은 경매 신청권자가 배당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면 이걸 우리가 무잉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잉여가 되었을 때는 경매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4,500만 원 정도는 돼야 무잉여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신청 채권자에게 무잉여가 되지 않는 금액으로 매수할 것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동의를 하면 이렇게 본인이 얼마에 매수한다라는 이런 매수 신청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들은 채권자의 매수 신청 금액 4,500만 원 이상으로 입찰 금액을 써야만 낙찰이 됩니다. 자, 이 사건 한번 사진에 보면 이게 도로예요. 옆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복숭아 나무 같습니다. 이 복숭아 과수원들이 양옆으로 있고 다 주변은 전부 다 이 과수원 전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도로 포장을 최근에 새로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적도를 봐도 지금 지적도상에 옆에는 전부 다 전답들만 있고 위에 도로하고 밑에 도로 연결하는 그 마을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도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뷰로 본 사진에도 지금 보니까 이거 복숭아 나무가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런 도로를 낙찰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서 뭐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 땅이니 뭐 도로를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느냐 또는 이에 대한 지료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이러한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경매 나온 사건들, 예전에 나왔던 사건들도 이러한 분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른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이러한 도로는 낙찰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 우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황 도로가 있고 관습상의 도로도 있고 뭐 비법정 도로로 사도 뭐 이렇게 다양한 이 도로가 있는데 이 사실 이 정의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어떤 법령이나 그 지자체 어떤 조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걸 관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지자체마다 이게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파손됐을 때도 이런 소유자하고 지자체 간에 대한 이런 갈등이 많은데 우선 이 도로 자체가 현황도로나 어떤 관습상 도로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도로가 20년 이상 뭐 마을 공동 사용으로 이용됐으면은 그 관습도로나 현황도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가 20년 이상 또 중복이 나왔네요. 그래서 마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을 함부로 막을 수가 없고 이 방해 금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형법의 185조에 이런 교량,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 교통방해죄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투자에 대해서는 좋은 투자가 못 되고 물론 이런 도로 경매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초보자들이 쉽게 건들 만한 어떤 뭐 블루오션 어떤 그러한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 경매에 대해서는 추천하지는 않고요. 자, 그럼 이 물건 자체가 낙찰이 지금 3번이 됐는데 감정가 대비 처음에는 1000%가 넘었고 그다음에 544%, 299%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소유자 쪽에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지금 감정 금액이 2200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매수 보증금이 220만 원이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낙찰 금액 높게 한 다음에 잔금 납부까지 뭐 해가지고 다음 기일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낙찰되고 다음 기일까지도 3개월 정도 걸렸죠. 220만 원 포기하고 시간 끌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3번에 걸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신청자의 4,500만 원 매수 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4,500만 원 이상을 써야만 낙찰이 되는 상황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가 혹시 개발되는 지역이어서 이 소유자가 여기 개발되는 지역에 도로를 가지고 있는가 했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분명히 여기는 전답, 과수원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는 어쨌든 시간을 끌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 금액을 써서 자꾸 입찰을 방해하는 건데 처음엔 220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또 유찰되었을 때는 보증금이 20%니까 440 총 1000만 원 들어갔네요. 뭐 어쨌든 간에 어, 시간을 끌려는 목적은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를 취하시키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절대 아닌 게 아까 분명히 청구 금액이 8억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2명 다 합치면 15억 정도가 됐는데 그거를 변제하면서까지 2,200만 원짜리를 취하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두 사람 간의 어떤 분쟁 때문에 이런 것인데 이게 무기한적으로 계속 440만 원을 2, 3개월마다 쓰면서 이렇게 계속 미납을 시킬 것 같지 않고 한두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은 되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결국에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예, 이 몰수당한 보증금은 당연히 낙찰 대금에 합쳐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합니다. 그럼 뭐 자기의 채무가 그대로 계속 변제가 되는 건 맞지만 이 뭐 10억에 대한 변제가 쉽진 않을 거고 어쨌든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좋은 땅이라서 이 낙찰을 높은 금액에 쓴 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지금 낙찰을 받지 못하게 해서 시간을 끌려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또 될지는 뭐 궁금하네요. 한번 나중에는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건은 여기까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사건에서 뵙겠습니다. 안녕.